242조 63번입니다. 지금 이동식 압축 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식 되는데 도시가스를 압축해서 충전하고 팔아먹고 이런 거 없어요. 도시가스 주성분이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압축 천연가스를 말하고 즉 CNG 충전을 말해요. CNG 충전인데 지금 승용차용으로는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저희가 없죠. 대중교통으로 해서 지금 버스 같은 경우 CNG 버스가 있지만 주로 이제 버스를 충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충전한다 이거고요. 충전 호스의 길이입니다. 1번 정리하면은 가스 배관에서 이제 호스가 연결돼서 이제 충전기 말하자면 주유소 충전기처럼 이제 충전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충전 호스의 길이가 5m 이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5m 이내. CNG 충전소의 충전 호스 길이는 규격이 5m 이내다. 6m 이내가 아니고요. 요것만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 배관구 주변에는 가스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이 40cm, 두께는 13cm인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다. 방호벽처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 충전 차량과 충전 설비 사이는 8m 거리가 떨어져야 되고 충전 차량하고 충전 설비 사이에 강판체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다. 충전 설비에서 6m 떨어진 장소에는 수동 긴급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아무튼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충전 호스 길이가 5m 이내다. CNG 충전소를 말합니다. 알겠죠? CNG 충전하는 이 장치에서 이동식일 때 호스 길이가 5m입니다. 64번 문제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기를 설치해 있습니다. 계기실이 있어요. 도시가스 이제 공급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어하는 계기실이 있어요. 계측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계기실이 있는데 이 계기실의 구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계기실의 구조는 내화 구조로 한다. 내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장되는 불연성. 속에 인테리어 불연성 재료를 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혹시 계기실에 창문이 있으면은 창문에는 망입 유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유리가 이제 유리 사이에 철망이 들어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가 팍 하고 깨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유리를 말해요. 속에 이제 망이 철망이 들어있는 유리를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출입구가 이게 중요한 규정이에요. 출입구는 한 곳 이상이 아니고 두 곳 이상이 뚫어야 돼요. 양쪽으로 두 곳 이상으로 뚫어줘야 되고요. 출입문은 방통문이 아니고 방화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방화문. 출입구는 군대는 두 군데 이상 이렇게 계기실에 드나드는 곳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망입유리 그리고 안전유리. 파삭파삭 이렇게 쩍쩍쩍 깨지는 갈라지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상처 유리처럼 깨지면 파삭파삭 깨지는 그런 안전유리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고요. 65번 문제. 도시가스 내설 배관에 설치하는 보호판은 누출가스가 지면으로 확산되도록 구멍을 뚫는다. 되어 있는데요. 65번. 도시가스 매설 보호판입니다. 또는 보호포를 해도 되고 보호판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파이프가 쭉 땅속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위에다 이렇게 보호판을 씌운다는 건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씌워서 직접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하냐면은 혹시 속에서 가스가 누출될 수도 있죠.
그렇죠.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구멍을 뚫어요. 중간중간. 이해됐나요? 구멍을 뚫고요. 구멍은 30 내지 50mm 크기로 뚫습니다. 30 내지 50mm. 그리고 이제 구멍 사이가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또 너무 가까우면 비면제적이라서 3m. 예, 간격으로 이렇게 뚫어서 이 구멍이 뚫린 이유는 속에서 이제 가스가 혹시 뭐예요? 누설이 됐죠. 그리고 구멍으로 뭐가 나와요? 누설된 가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면을 뚫고 나와서 이 부치제 냄새가 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판 이 구멍을 뚫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구멍에 대한 문제예요. 보호판 도시가스 매설되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중이 직접적으로 받지 않도록 보호판을 덮개를 씌우는데 그 덮개가 구멍이 뚫려 있다. 그리고 그 구멍의 간격이 3m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땅 팔 때 보호판을 덮는 경우가 있으면 좀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아니 보호포로도 하고요. 66번 도시가스 배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데 본관, 공급관, 내관인데요. 도시가스 배관 용어를 뜻합니다. 본관, 공급관, 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본관 이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수용문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이나 이런 데 사용자의 건물까지 중간에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일단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네. 그렇죠?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사업소 내 배관이라고 해요. 뭔 말이라고요? 사업소 내 배관. 그래서 사업소의 담벼락, 이것을 이제 법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부지의 경계선 이렇게 말해요. 사업소 땅덩어리, 사업소 토지로 이제 신고가 된 거 사업소라고 되어 있는 곳 있죠? 그 토지 경계선, 부지의 경계선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정확히 도달할 때까지가 이게 공간입니다. 이제 조정이 안 된 거예요. 압력 조정이 안 된 거예요. 알았죠? 정확히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압력 조정이 됐죠? 돼요?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쭉 갑니다. 수용과까지 입상관 가가지고 밸브 달고 뭐가 달아요? 계량기 달렸죠? 뭐가 달렸어? 계량기 달려서 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쵸?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정확히를 지나서 수용과의 계량기 전까지가 뭐냐? 이거 공급관이에요. 이해됐나요? 계량기 지나면 뭐가 돼요? 요 안쪽에 있는 거 요거 집 안으로 들어오는 요게 내관이에요. 안내자에서. 그러니까 요것을 말로 하면 되게 말이 어려워요. 글자로 써놓으면. 근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정확히 도착하기 전까지 그게 본관 사업소에서 하고요. 정확히 지나면 진짜 이제 본관이 조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관으로 들어가는데 계량기 전까지. 계량기 전 끝나가지고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면은 집 안에 내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직접 건물이요 상가 건물처럼 또는 도심에 있는 건물처럼 이게 빌딩처럼 바로 이렇게 입상관이 이렇게 건물 벽에 올라와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일반 주택은 어찌하면 마당을 지나잖아요. 주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당 안으로 들어가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은 건데 사업소 도시가스 사업소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지날 거예요. 담벼락이 있을 거예요. 이제 부지 경계라고 용어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정확히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떠냐면은 수용가에 담이 나와요. 담. 알았죠? 네.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죠? 이제 주택이 나오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수용가 담. 그러니까 수용가에 뭐냐면 수용가의 부지경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담벼락이 딱 올라가고 입상관을 때려내면 또 입상관 해가지고 또 들어가야 안 되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택 안에가 이제 이렇게 입상관 올라와서 계량기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는요, 여기가 물론 내관이고요. 계량기를 지나야 되니까. 근데 요건 이제 요 부분이 사업소 내고 요 부분이 본관이죠. 네. 그럼 맞죠? 네. 요 부분이 공급관인데 이런 경우에 이 부분에 중간에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부분이 알겠죠? 이렇게 사유지 안으로 들어와 있는 배관이 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사유지 안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용자 공급관이다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사용자 공급관은 공급관이에요. 공급관은 공급관인데 누구 토지 속에 들어오는 공급관이요? 사용자에 들어오는 공급관. 근데 왜 이게 저렇게 용어를 나눠놨냐면요. 공사 시공비 담당 때문에 그래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이런 경우는요. 공급관까지는 사업소가 다 부담해요. 근데 나중에 설비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계량기 안쪽으로 내관에 대한 건 전부 다 수용가가 부담돼요.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100만 원, 150만 원 설치비 내잖아요. 시공비 내잖아요. 그게 이제 안쪽에 내관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또 계량기가 따오는 이 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 내관에 대한 공사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됐죠?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 공급관 여기 부지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럼 내만만 내는 게 아니고 저럴 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길이가 더 늘어나는 거죠. 네,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림상으로 확실히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66번에 읽어볼게요. 다시 1번 배관이란 본관, 공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으로 구분을 한다. 2번 본관이란 도시가스 제조 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즉 담벼락 넘어서 정확히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맞죠? 3번 사용자 공급관이란 공급관 중에서 정확히에서 가스관 사용자가 구분해서 소유하는 건축물을 예백에 설정 계량기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아니죠? 이 전체 여기까지가 물론 공급관이 여기까지가 공급관이에요. 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가 공급관인데 그 중에서 사용자 공급관이라는 것은 사용자, 즉 수용가의 땅덩어리 경계선부터 집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 계량기 전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 부분만을 사용자의 공급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4번 내관이나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보통 이제 계량기까지를 말합니다. 67번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전기 방식기 등 네, 도시가스 배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면 지하 토양의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부식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 배관 부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배관 부식, 배관이 부식이 된다. 배관이 산화된다 이런 소리죠. 배관이 산화되는 거죠. 배관이 산화되는 것을 이제 설계에서는 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산화라는 것은 화학자로 말하는 것은 전자를 어쩐다? 뺏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전자를 뺏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부식을 방지하는 것이라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학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코팅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유기물질로 코팅하는 거죠. 보장을 하거나 라이닝을 하거나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뺏긴 전자를 직접 채워줘요. 그래서 무엇을 해줘? 전류를 어째요? 흘려주는 거죠. 전류를 흘려준다는 것은 전류 자체가 뭐예요? 전자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전자 흐름이기 때문에 전자 뺏긴 만큼 보충을 해줘버리면 부식이 안 일어나요. 네. 전자 뺏긴 자리가 점점점 부식이 일어나는데 그 전자 빠져나가는 자리를 전자를 채워주기 때문에 멀쩡하단 말이에요. 네? 세포가 재생돼서 부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전자를 채워서 전류를 흘려서 부식을 방지하는 거고 전기 방식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전기 방식법은 제대로 그 전압이나 이런 차이가 유지가 되고 있는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요. 저 중에 대표적인 것이 희생양극법이라고 해서 전자를 잘 내놓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부식이 잘 되는 금속을 한마디로 물렁물렁한 무른 금속을 배관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이온화 경향에 따라서 칼카나 마가라 전리 중납수 후수 흠백 등 있었죠? 전류를 올려주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전류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알겠죠? 이것을 이제 외부 전원법 그렇게 말해요. 뭐 이제 배유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하철에 이게 전철 같은데 남는 여유치에 전류를 살짝 흘려주는 그런 경우의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른 금속을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무른 금속을 연결한다 이 말은요. 이 무른 금속이 스스로 어때요? 희생하면서 전자를 방출해요. 알겠죠? 네. 스스로 산화로 잘 되는 거. 순서는 어떻게 해요? 칼파나마 아라철리 수납수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철 위주의 강철 위주의 된 것이 부식이 안 되려면 이것부터 앞선 거.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거, 아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쓰고요. 알루미늄은 왜 안 쓰냐면요. 알루미늄은 표면이 부식이 되면 표면이 전자를 방출을 부식이 되면 딱딱해져 버려요. 표면이. 이것을 피막이 형성된다 그러는데 알루미늄 산화 피막이 형성돼서 내부가 보호가 되어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잘 안 쓰고요. 마그네슘이나 아연 이런 좀 무른 금속을 강간에다 연결해 놓는 거죠. 알겠죠? 네. 연결해. 그러면은 그 무른 금속을 연결하면 스스로 그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먼저 전자를 방출하고 분출하면서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미세하게.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희생해서 전자를 내는 걸 자기는 스스로 플러스로 이긴다고 해서 희생 양극법 그렇게 불러요. 희생 양극법. 그럴 때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라 하는 것이고요. 희생 양극법을 사용하면은요, 저기 속에 아연이나 마그네슘 연결된 것이 완전히 닳아져가지고 점점 조그만하면은 전자를 막 수월하게 못 내놓기 때문에 전기차를 측정하면은 줄어들어요. 예,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걸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정한 양의 전류가 흐르도록, 즉 일정한 양의 마그네슘이나 아연이 연결되어서 제대로 전자를 방출하고 있는지를 측정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전기 방식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토양 중에 있는 배관 등의 방식 정의의 상한값은 포항산동 기준 전국으로 마이너스 0.85V 이하를 유지합니다. 2번 전기 방식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자연 전위와 전위 변화가 최소한 마이너스 300mV 이하입니다. 4번 배관에 대한 전위 측정은 가능한 배관 가까운 위치에서 실시합니다. 4번 전기 방식 시설 관대지 전위 등을 2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했는데요. 전기 방식 시설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검 시기가. 그리고 마이너스 8.5V 포함 황산동 기준 정도 상한값이 그 다음에 전위 변화값은 최소 마이너스 300mV 이하입니다. 이 두 개 숫자는 2차 동영상 실기에서 아주 단골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보통 한 2년 터울로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2년 터울로 한 번씩 꽤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냥 뭐 정형화된 문제 100가지 중에 100개를 추려라 그럼 그 중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동산 문제가 보통 최소가 12개 정도 이렇게 12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0문제다 그러면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1, 2년 사이에 돌아가면서 그런 것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 10개, 12개 중에서 한 8개 정도는 정형화되어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형화된 문제 중에 이게 하나다. 이 값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뭐 계량기 같은 거, 일산과 밸브 같은 거 1.6에서 2m 이거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자고로 이제 생활 주변에서 쉽게 금방 알 수 있는 거나 과학적이고 복잡으로 이런 서 2차 동영상에서 안 나와요. 안전관리 규정에서 주택가 수용과도 그렇고 바로 그냥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68번 문제. 도시가스 사업 법령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관리자 그러면은요 보통 이제 총괄자가 있고요. 총괄자는 이제 사장님이시고요. 사장님. 부총괄자, 부사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책임자는요. 이게 안전관리 책임자예요. 총괄자가 자격증 소유자가 아니고요. 책임자가 이제 자격증 단지 소지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원 그 밑에 관리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점검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가 부책임자를 두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안전관리 책임자 밑에 안전관리원 그리고 있고요. 안전점검. 부책임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69번 천연가스를 지하 매설 배관을 다 했어요. 그래서 또 누설이 되는가 안 되는가 세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해보기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요. 하고 나서 속에 체류한 것들을 싹 빼내기 위해서 기체를 삽입을 합니다. 환기를 시켜요. 작업을. 알겠죠? 그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퍼지 작업이라고 해요. 무슨 작업? 퍼지. 보일러에서도 나오죠? 퍼지가 뭐예요? 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지를 해서 시설 배관 내 속에 있는 거 싹 한번 빼내는데요. 그 이제 퍼지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가연성 가스니까 주로 반응이 안 일어나는 불활성 가스를 쓰거나 불연성 가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번 CR2 염소 산화성이 강한 가스죠. 3번 H2 수소 가연성 가스죠. 안 되겠죠. 4번 O2 산소 산화성 가스 안 되죠. 그래서 1번 N2가 뭐죠? 질소죠. 질소 가스를 주로 사용을 한다. 포화지 또는 치환용으로 사용을 한다.